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이 좌파들이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상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언론에 띄우고, 그리고 언론이 보도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짓기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짖으면 그걸 또다시 언론이 증폭시켜서 또 보도를 하고, 이렇게 자체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이 이슈를 증폭시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거 빨리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 야, 잘라 사퇴시켜, 이렇게 해서 번번이 우리 자유파의 출중한 인재들이 제대로 활동 한번 못하고 잘려나갔습니다. 이 좌파 프레임에 속절없이 당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비겁했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지금 도태우 사태도 그 비겁했던 우리의 과거의 못난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도태우 공천 유지해야 하냐 아니면 취소해야 하냐, 지금 저희들 7시 20분경부터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올려놨습니다. 현재까지 13,000명이 투표에 참여하셨고, 커뮤니티로 들어가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공천 유지해야 한다 91%, 취소해야 한다 9%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방송 오늘 10시에 끝나기 전에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여러분께 공표해드리고, 그것을 이제 이 당에서 한동훈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공관위가 재검토를 할 것 같은데, 재검토할 때 진짜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재검토해라. 적어도 고성국 TV를 통해서 확인된 여론은 이렇다라고 참고용 자료로 저희들이 당 지도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별것 아닌 문제로 넘어갔던 문제입니다. 좌파들이 한둘이 뭐 도태우 5년 전에 뭐라고 그랬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우리 검토해봤는데 별 문제 없었어. 그리고 그거 5년 전의 발언이고, 이제 공직 후보자로 선출되고 나면 당의 방침에 따라서 잘 할 거야, 이러고 넘어갔던 거예요. 지금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갑자기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람에 이게 사건이 돼버렸어요. 뭐 5.18 단체에서 뭘 성명을 내고 항의를 했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자면 여기 남한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한 번 재미 들린 좌파들이 두 번, 세 번 안 하겠습니까? 네? 조금 껄끄럽게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면은 슬그머니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발언 하나 가지고서 흔들기 시작하면 또 자를 거 아닙니까? 좌파의 프레임에 제발 좀 흔들리지 말자고. 우리가 이미 원칙을 세워서, 그리고 결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천 확정해서 발표를 했으면 좌파들의 그 상투적인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지켜줘야지. 자, 도태우는 5년 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팩트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에서 팩트냐? 여야가 합의한 5.18 특별법, 5.18 특위, 조사 특위, 여야가 합의해서 발족시킨 국회 기구입니다. 여기에 이 특위를 발족시켜서 5.18을 재조사하자고 여야가 합의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합의한 거예요. 이 조사의 항목에 보면 제6조 조사항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제6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또는 북한군 침투로 조작했는지의 여부가 조사 대상으로 법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안 했는데도 했다고 조작했는지까지도 조사하겠다가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5.18 때 북한군 개입 여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이 법이 통과될 무렵에 도태우가 유튜브에서 이게 같은 19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특히 거기에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 항목 6번에 이렇게 쓴 거 아니냐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얘기한 것이 도태우의 발언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문제라고 제기한 또 재검토라고 지시한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국회 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까지 합의한 이 조사 항목의 제6항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이나 했냐 말이야. 도태우 변호사가 5.18 사망자 숫자 얘기도 잠깐 했어요. 실제 당시에 2,000명 이상 죽었을 거라고 하는 루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방불명자 포함해서 200명 조금 넘는 수준의 사망자가 있었다. 이게 다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도태우 이 발언했어요. 뭘 거짓말한 겁니까? 뭐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냐고. 역사적 팩트를 얘기하면 공천 반납해야 돼요? 법에 있는 내용을 이런 점이 문제라서 앞으로 이거 조사해야 돼 라고 법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공천 반납해야 되냐고.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한동훈의 재검토 지시가 있게 되는 그 과정에서 뭐 김경률이 한지아가 뭐 우려를 나타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는데 명백한 잘못이고 이것이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팩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좌파들이 시비 걸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야 얼른 잘라 이렇게 계속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극우공천, 탄핵 비하공천이라는 주장으로 도태우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탄핵 프레임에 다시 빠지면 안 되니까 도태우를 자르자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도태우가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함을 입증하는 변호인단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거 갖고 이렇게 시비 거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지만 자,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탄핵 당했는데 대통령을 헌재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구성된 변호인단의 이름을 걸었고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탄핵을 비하했다 그러고 그래서 공천 반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좌파들이 그 주장을 듣자마자 사색이 돼가지고 야 우리가 다시 탄핵의 강에 빠질지도 몰라 얼른 잘라야 돼.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왜 세 번씩이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어려웠던 시기, 국민 절대 다수가 좌파들의 가짜뉴스와 괴담에 쏘가 넘어가서 8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할 그때 용감하게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당성을 알리는 변호인단에 활동한 도태호 변호사한테, 또 그 밖에 다른 함께 활동했던 변호사들한테 훈장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낙인을 찍냐,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태호 변호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저 정북주사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북주사파의 이런 공격에 부하내동해서 도태호 후보를 공천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필경 7년 전에 박근혜 탄핵하자고 앞장섰던 자들일 것이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거꾸로 갈 수 있느냐. 그러고도 국민의힘이 자유우파의 정책 대표체라고 우리 자유우파한테 지지해달라고 펴달라고 손 내밀 수 있나요? 네, 5.18은 저도 정치학자로서 학문적으로 여러 차례 분석도 하고 연구도 했던 주제입니다. 단일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우리 보수 정권인 김영삼 정권 때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공식 이름을 부여하고, 그래서 5.18 망월동 묘역을 국립묘지로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100% 퓨어하게 민주화 운동이었냐? 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제가 민주화 운동할 때도 100% 순수한 민주화 운동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난민전이라는 조직이, 지하 조직이 결성이 됐다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수많은 종북주사파들의 활동이 섞여서 민주화운동과 종북주사파 프락션과 자생적 공산주의, 막스 레닌을 따로 읽고 그냥 공산주의자가 된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디에 100% 순수한 어떤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주요한 성격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지만 거기에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이라는 범주에서 포함하고 해석하기에는 쉽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성격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밝혀야 역사적 사건, 역사적 실체로서의 5.18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겁니까? 적어도 5.18을 연구하는 모든 정치학자, 역사학자는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가지고 5.18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럼 어떤 사건인들 안 그렇습니까? 도태호가 그 발언한 것으로 공천을 박탈당해야 되냐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터무니없이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면 그 다양한 생각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걸 막는 거가 저 전체주의 김정은 종북 주사파들이라. 이런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의문을 표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당한다. 과연 그런 정당, 자유민주주의 정당 맞습니까? 공관위가 한동훈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으니 깊이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윽박지르려고 이 칼럼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주장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고성호 TV를 통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도태우 공천 재검토 논의를 심층적으로 할 때 자유파의 이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